강은주는 좁은 분식집 주방에서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땀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칼질을 하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액정의 하늘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강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 분식집에 들를게. 같이 저녁 먹자. 하늘의 밝은 목소리에 강은주의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26살의 딸 하늘은 강은주의 전부였어요. 남편 없이 홀로 키워온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한 것이 자랑스러웠죠. 분식집은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리며 하늘이 들어왔어요. 항상 햇살 같은 미소를 짓는 하늘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갔었어. 강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엄마 내 혈액형이 뭐야? O형이지. 왜? 병원에서 내 혈액형이 AB형이래. 강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O형이었고 하늘의 아버지도 O형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었죠. 그럴 리가.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나 입양된 거야? 강은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늘을 낳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진통, 그리고 간호사가 안겨준 작고 보드라운 아기. 그 아이가 하늘이었어요. 입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니야.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야. 10달 동안 내가 품었어. 그날 밤 강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6년 전 하늘을 낳았던 산부인과를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는 옛 의료 기록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한명석 회장이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부인 도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명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채린이의 건강검진 결과야. 채린이 혈액형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아. 도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외동딸 채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의문으로 변해버렸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류예요. 한명석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야.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이야. 그때 채린이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처럼 우아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부모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두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명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아, 우리 내일 함께 병원에 가자. 다음 날 강은주는 26년 전 하늘을 낳았던 서울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진료 기록을 요청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오래된 기록은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강은주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요. 제 딸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상급자에게 연락했고 얼마 후 나이 지긋한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은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은주 씨? 기억나세요? 제가 하늘이를 받았던 의사입니다. 강은주는 그 의사를 희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박종호 의사. 그는 강은주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사실 그날 밤 두 산모가 거의 동시에 출산했습니다. 한 분은 강은주 씨였고 다른 한 분은 한명석 회장의 부인이셨죠. 강은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명석이라는 이름은 신문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 의사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너무 혼잡했고 신생아 팔찌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의 DNA 검사 결과를 보니 강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하늘의 진짜 부모는? 한편 한명석 가족도 같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체리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부모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DNA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온 것이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체리는 한명석 부부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도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의사는 그들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어요. 26년 전 두 아기가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럼 우리 친딸은 어디 있는 거죠? 한명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은주라는 분이 키우고 계십니다. 그녀도 방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네요.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강은주와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명석은 하늘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은 젊은 시절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 있었어요. 강은주는 체린을 바라보았고 자신과 닮은 눈매를 발견했습니다. 하늘과 체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같은 나이, 같은 키 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란 두 사람. 운명은 이렇게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분들이 내 친부모인가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상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섯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늘 씨는 한명석 회장 부부의 친딸이고 체린 씨는 강은주 씨의 친딸입니다. 강은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6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딸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니.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든 너는 내 딸이야. 하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강은주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된 충격에 휩싸였죠. 체리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박한 여성이 자신의 생모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체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명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핏줄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후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두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한명석이 강은주에게 제안했어요. 강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와 하늘의 작은 세계와 한명석 가족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가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체린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체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묘하게도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체린이 물었어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지금의 삶이 후회되지는 않아. 엄마. 강은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체린의 눈에 잠시 부러움이 스쳤어요.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보다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왔죠. 당신이 부러워요. 적어도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체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체린의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자 강은주와 하늘은 한명석의 호화로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서 그들은 잠시 주저했어요. 이곳은 그들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함께 있잖아. 강은주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명석의 저택 거실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 거대한 샹들리에가 강은주와 하늘의 눈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지만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정화는 차분한 표정으로 차를 대접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몸짓 속에 불안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체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네요. 한명석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그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저도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한명석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모습이 한명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늘씨, 대학은 어디를 나왔나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한명석의 눈이 커졌어요. 서울대라니 대단하군요. 현재는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크지 않은 회사지만 배울 것이 많아요. 강은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하늘을 키우며 교육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늘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당당히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채린이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저도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우연이네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네. 어쩌면 DNA가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채린은 웃지 않았어요. 그녀는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다고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강은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늘이 아버지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났어.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지. 도정아는 동정의 눈빛으로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입장이었다면 자신도 그만큼 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명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말했어요. 강은주 어머니가 제 엄마예요. 아무리 DNA가 다르다고 해도 26년간 날 키워주신 분이 내 부모야. 한명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그는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은 항상 자신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진정한 딸이 아니었다니. 법적으로는 우리가 각자 키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한명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알고 지냈으면 합니다. 강은주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전혀 모르는 타인 같은 딸. 그녀는 채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채린의 차가운 표정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주가 말했어요. 도정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강은주와 하늘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하루에 일어났죠. 엄마, 난 변함없이 엄마의 딸이야. 하늘이 강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하늘아. 고마워. 일주일 후 두 가족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첫 만남보다는 덜 어색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채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말이. 한명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거지? 채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언론에도 알려질 거예요. 준비하셔야 해요. 도정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식 입장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은 불안한 눈빛으로 강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삶도 곧 뒤집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한명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미 물은 새기 시작했어. 언론에 알려지면 더 큰 혼란이 올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표정은 더욱 어두웠어요. 회사 주식이 급락하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소식을 퍼뜨린 것 같아요. 한명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한명석이 떠난 후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정아는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지만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타격을 주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채린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놀란 눈으로 채린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채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를 탐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버. 회장님의 약점을 찾고 있었던 거죠. 강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의 작은 세계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한명석 회장의 스캔들로 도배되었어요. 대기업 한 그룹 회장, 친딸 바꿔치기 스캔들 누가 진짜 후계자인가? 하늘의 직장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은조의 분식집 앞에도 취재진이 줄을 섰어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떡하지? 회사에 갈 수도 없어. 하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강은주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곧 지나갈 거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한편 한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명석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6년 전 병원의 실수로 제 아이와 다른 분의 아이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도정아와 채린도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 회사의 경영과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 채린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채린 씨, 이제 회장님의 친딸이 아닌데 한 그룹의 후계자로 남을 건가요? 채린은 얼어붙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DNA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후 채린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강은주의 분식집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차 안에서 채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완벽한 딸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분식집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채린은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은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채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제 친어머니니까요. 강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채린을 안치고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물어봐요. 채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어요.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강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채린이 아버지는 대학 동창이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집안의 압력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 채린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하셨군요. 그렇게 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강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고 내가 키운 아이는 하늘이었어. 채린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한명석과 도정아를 부모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뿌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제 생물학적 아버지.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강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거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만 들었지. 채리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녀는 한명석의 엄격한 교육 아래 자랐고 항상 완벽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는 어려웠죠. 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만약 당신이 키웠다면. 강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를 키웠다면 아마 너는 하늘처럼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을 거야. 완벽할 필요는 없고 그저 행복한 아이였을 거야. 채린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어요. 하늘은 채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린 씨? 여기서 뭐해? 채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냥 이야기하러 왔어요.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떡볶이가 정말 맛있거든. 같이 먹을래? 채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했고 길거리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은주는 재빨리 두 딸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채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하늘은 웃었어요. 그렇지? 엄마 떡볶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채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만 묘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어? 하늘이 물었습니다. 채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장님도 이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럼 너는 어떻게 될까? 체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 위치가 불안정해졌죠. 강은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체린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체린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여기에 와도 돼.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해. 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추었어요.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가족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 그룹은 계속되는 스캔들로 주가가 폭락했고 한명석은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체리는 회사에서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더 이상 한명석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권위가 무너져 내렸죠. 한편 하늘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계속 그녀를 쫓았고 회사 동료들도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강은주의 분식집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진짜 손님은 줄었습니다. 어느 저녁 체리는 한명석의 서재 앞에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한명석과 회사 임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내 딸을 포기하라는 말이요? 한명석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체린 씨는 이제 법적으로도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하늘 씨가 당신의 친딸이잖아요. 체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불안정해진 것을 느꼈어요. 항상 확신에 차있던 그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명석 회장은 그녀에게 여러 번 연락해 회사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지만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체리 씨는 어떻게 될까? 강은주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늘아, 이건 내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도 돼. 하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그동안 자라온 대로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남의 자리를 빼앗는 건 원하지 않아.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강은주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체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강은주는 놀랐지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체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체린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잠시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은주와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방이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강은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야.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다가가 체린의 손을 잡았어요. 내 방을 써도 돼. 난 엄마랑 같이 잘게. 며칠이 지나면서 체린은 강은주와 하늘의 소박한 삶에 적응해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설거지를 배우고 빨래를 개고 심지어 분식집 일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너 떡볶이 만드는 솜씨가 점점 늘고 있어. 하늘이 놀라워했어요. 체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요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강은주는 두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은 충만했습니다. 비록 하늘이 자신의 피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체리는 이제 막 알게 된 딸이었지만 그녀는 두 아이 모두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 때 한명석이 강은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체리나 집에 돌아오렴. 한명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어요. 강은주는 조용히 차를 내었고 하늘과 체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 우리 가족이 단합해야 할 때야. 한명석이 말했어요. 체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의 딸이 아니잖아요. 한명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DNA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너를 키웠고 너는 내 딸이야. 하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명석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두 분 모두 저의 부모예요. 체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한명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는 어떡하냐? 내가 없으면.
회장님.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게 향했어요. 한명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회사에 관심 있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 경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어요. 한명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어요. 열정, 결단력, 그리고 진심. 그럼 우선 인턴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너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야.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체리는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하늘 정말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체린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것도 내 선택이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울 수 있다면 기쁘지. 그리고 회장님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잖아. 강은주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하늘은 항상 따뜻하고 현명했습니다. 한명석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날 밤 강은주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하나의 테이블에 모인 거였죠.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무엇이 진정한 가족인지 알 것 같아요. 체린이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한명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회사와 명예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강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네 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네 사람이 이제는 묘한 운명으로 얽혀 있었어요. 몇 개월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늘은 한 그룹에서 마케팅 부서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은 침체된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체리는 강은주의 도움으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명석과 도정환은 자주 강은주의 집을 방문했고 두 가족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주말 다섯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하늘과 체리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세 부모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이상한 가족이네요. 도정화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한명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소. 그건 바로 선택이지.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으니까. 두 딸은 웃으며 부모들에게 다가왔어요. 하늘은 강은주의 어깨에 기대고 체리는 처음으로 한명석과 도정화를 자연스럽게 안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운명이 뒤바뀌었지만 결국엔 더 넓은 가족을 얻었네요. 체린이 말했어요. 하늘은 밝게 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 멋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강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딸 그리고 더 커진 가족.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햇살 아래 다섯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운명은 그들의 삶을 뒤바꿨지만 결국 더 값진 것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